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나은수 기자입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오늘 출근하실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 대부분 하셨을 텐데요. 혹시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거의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잘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승강기 시장 규모가 한 3위에서 4위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하루 평균 한 10번 정도의 승강기를 탄다고 하죠. 오늘 주제는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 이야기인데요. 지난 17일 현대그룹 총수 한정은 회장이 현대 엘리베이터 이사의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그룹의 지배구조 중심에 있고요.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곳이죠. 현 회장은 이사의 중심 경영이란 핵심 가치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요. 사임을 밝힌 6일 뒤인 23일 국내 사모펀드 HNQ가 현대그룹의 백기사 역할을 하기로 한 건데 그와 관련된 지분 공시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선 잠깐 현대그룹의 지배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그룹은 현대홀딩스 컴퍼니,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현대무벡스, 현대아산 등 이 계열사를 이런 구조로 지금 지배구조가 짜여져 있고요. 현대홀딩스 컴퍼니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19.3%, 정확하게는 19.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들러 홀딩스, 오비스 인베스트먼트, KCI도 한 이 정도 12.1%, 6.9%, 2%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신들러 홀딩스랑 KCI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이름을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홀딩스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담보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교환사채, 상한전환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그 전환 우선주나 교환사채,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곳은 HNQ고요. 현대홀딩스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담보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상한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는데요. 그 규모가 한 3,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전환사채는 현대홀딩스의 주식이고 교환사채는 현대홀딩스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입니다. 만약 HNQ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현대홀딩스 주식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환사채 규모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교환사채 규모는 한 800억 규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현 회장이 사내이사를 사임한 공석 자리에 백기사 HNQ가 추천한 사내이사가 그 자리를 메꿀 것이다 라는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HNQ랑 현대홀딩스가 이런 3,100억 정도의 규모의 계약을 하면서 사내 이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협의를 하지 않았나에 대한 것도 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KCI는 발끈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KCI 자산운용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KCI라고 부를게요. KCI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인데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 주식을 매수해서 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후 기업의 의사결정에 이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펀드를 말하죠. KCI는 지난 8월에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주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최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회장의 사퇴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히긴 했어요. 근데 핵심은 뒤에 있었는데요. 사측과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꼼수를 쓰고 있다라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바로 현대엘리가 열기로 한 임시주총 때문인데 이 임시주총은 현 회장 사퇴로 공석이 생긴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CI가 왜 꼼수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상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표를 보시면 상법 363조 주주 제한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100분의 3 이상, 그러니까 지분율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언제 공시를 했느냐를 좀 살펴봐야겠죠. 다시 표를 보시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임시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공시한 건 11월 17일입니다. 공시도 11월 17일 날 나왔는데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한 건 12월 29일입니다. 11월 17일 금요일이었고 12월 29일도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상법에 근거해서 6주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공시를 하면서 다른 주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막아버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경영 선진화를 위해서 물러나겠던 현대엘리 측과 현정은 회장의 입장과는 좀 반대되는 행보인 것 같긴 해요. 사실상 KCI 입장에서는 좀 꼼수라고 이야기한 게 좀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경영권을 지키려고 했던 현정은 회장 입장에서는 묘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정은 회장과 현대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까지 경영권을 지키려고 할까? 근데 물론 오너가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경영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현대그룹에는 조금 아픈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의 역사는 경영권 지키기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회장이 왜 계속 이렇게 KCI라든지 다른 기관들로부터 이렇게 경영권 공격에 들어오는지 얘기하려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원 회장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현 회장이 지금 경영키를 잡게 된 거거든요. 근데 현 회장이 이전에 경영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계 기업이나 이제 당시 범현대가 현대중공업 그룹, 현대차, 그리고 뭐 KCC 등 범현대가로부터 경영권 공격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다시 표를 보면 2013년도의 현대그룹 지배 구조인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는 현정은 회장 입장에서 좀 경영권 위협이 되는 대상들입니다. 당시 지배 구조를 보면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을 지배하고 현대상선이 다시 현대로지스틱스를 지배하고 현대로지스틱가 다시 현대엘리베이터를 지배하는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여기 보면 범현대가가 이 지분을 꽤 많이 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을 지배하는 24%보다 더 많이 지분율을 갖고 있으니 범현대가가 만약에 이제 현대상선을 지배하게 되면 현대로지스틱스로 올라가게 되고 현대로지스틱스를 다시 현대엘리베이터 지배를 하게 되면 현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범현대가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던 현 회장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생상품 계약을 맺기 시작하는데요. 다시 표를 보시면 케이프 포춘, 그 넥스젠 캐피탈 뭐 등등과 파생 계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케이프 포춘과 넥스젠 캐피탈이 현대상선이 추진하는 유상증자와 현대상선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하고 현 회장 편이 돼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현 회장 측은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요. 우호 지분이 돼주기로 한 일종의 대가 지급료를 지급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맺은 파생상품 계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시 좀 표를 보실게요. 예를 들어 계약을 맺은 시점에 현대상선 주가가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5,000원 차익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갖게 되고요. 근데 만약 손실이 날 경우, 그러니까 주가가 1만 원 기준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만료 시점이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현대엘리베이터가 그 5,000원의 손실을 모두 떠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케이프 포춘과 넥스텐 캐피탈은 수수료를 이제 어쨌든 받게 되니까 뭐 나쁘지 않은 장사인 것 같아요. 손실이 보전이 되는 거니까요. 만약 주가가 올랐다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그 이후로 현대상선 주가는 한마디로 수직 낙하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대엘리베이터가 물어줘야 될 돈도 어마무지한 거죠. 그러자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30% 넘게 확보하고 있었던 신들러 홀딩스가 현정은 회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야, 현 회장 너가 경영권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파생상품 계약 맺었으니까 그리고 그 파생상품이 현대엘리베이터한테 엄청난 손실을 입혔으니까 너가 배상해 라고 소송을 건 거죠. 소송은 거의 10년 동안 이어졌는데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자를 포함해서 한 2,300억 원을 물어줘야 된다라는 이제 판결을 내렸고요. 그게 또 영상 맨 앞에 설명했던 HNQ가 100기사로 합류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현 회장이 2,300억 원을 갚는 과정에서 일부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현금으로 갚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랐던 거죠. 그러니까 HNQ한테 손을 벌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보유한 현대홀딩스 컴퍼니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경영권 위협과 재판과 이런 과정들이 계속 연이어서 있다 보니 현재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이고요. 다음 달에 열리는 임시주총은 사측의 묘수 혹은 꼼수로 이렇게 어쨌든 유야무야 넘어가지만 진짜 빅 이벤트는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에요. 바로 내년 3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인데요. 표를 보시면 물러나는 이제 현정은 회장을 제외하고 사내이사, 사회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6명 중 5명이 내년에 다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중 서창진 사회이사의 경우 감사위원도 맡고 있는데 이 자리를 두고도 치열한 표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분리 선출로 선임된 감사위원 자리거든요. 2020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산 총액 2조 원이 넘는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1명을 분리 선출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이 자리를 두고 이제 KCI와 소액 주주가 제시하는 감사위원과 사측이 제시하는 감사위원을 두고 표 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3% 룰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최대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분율이 한 50%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감사에 대한 투표권은 최대 3%로 제한이 된다는 의미고요. 현정은 회장이 5.7%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의결권을 3%밖에 행사를 못하고요. 현대홀딩스 컴퍼니 역시 3%로 제한이 되겠죠. 여기 있는 신들러 홀딩스, 오비스 인베스트먼트, KCI 다 3%로 제한됩니다. 현 회장이 보유한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대략 합쳐보니 한 10%에서 한 11% 정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들러 홀딩스, KCI도 한 8% 정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오비스 인베스트먼트에 지금 아직 의사는 밝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여기서 관건은 국민연금입니다. 다시 표를 보시면 지금 신들러 홀딩스, 그 다음에 KCI 지분 합치면 한 6% 정도 되는데 아직 오비스 인베스트먼트의 행방은 모르지만 여기까지 합치면 9% 정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국민연금까지 또 힘이 합쳐지면은 현정은 회장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의 개인 주주들까지 KCI 편을 들게 되면 감사위원 정도 1명은 선임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오늘 콘텐츠가 아무래도 현대그룹의 지난 20년간의 역사도 잠깐 훑어봤고 지배구조도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건 떠나는 현 회장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감사위원을 앉히고 싶을 거고요. 3% 룰이 적용되는 만큼 KCI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년 3월에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주주총회가 한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남은 기간 동안 현대엘리와 현정은 회장 측과 KCI 측이 서로 이제 개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많은 당근책을 제시할 것도 보이고요.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